오늘 진행될 식순을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며 제1부는 연구 발표 대회입니다. 총 3개의 주제 발표 후 본회 고혜정 회장님의 총평과 새해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2부는 본회에 김형태 고모님의 격려사와 2018년도 본회 행사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3부는 송년 만찬 및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와 개회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부 연구 발표대의 첫 발표자는 본회 사무부총장이며 경기대학교 동양철학 석사이신 김은성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실 내용은 원령에 따른 일간의 심리특성 연구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발표할 내용은 원령에 따른 일간의 심리특성 연구입니다. 제가 이 논문은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철학 석사 논문으로 제출했던 논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고전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고전을 서로 비교 분석 이런 논문을 많이 썼는데 저는 논문을 조금 우리가 통변을 위한 사주 명리학의 가장 핵심이고 꽂힌 통변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령에 따른 일간의 심리 특성 연구를 주제로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리 공부는 참 열심히들 하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항상 통변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통변의 가장 핵심은 물론 일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특성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이 그 일간이 영향을 받는 그 월주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가에서 그 원령을 제일 중시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에서도 월주를 원령이나 제각 이런 표현으로 아주 중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령에 대한 각 계절별 또는 세분화 시켜가지고 12개월, 12달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펼페이지에 보시면 봄, 태생, 일간의 심리 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봄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1년의 시작이고 한 해의 시작이고, 그리고 모든 생물이 탄생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에 태어난 일간들, 특히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긍정적이고 미래 희망적이고 이러한 성향을 갖게 됩니다. 특히 목일간들, 9페이지를 보시면 9페이지 밑에 봄의 목은 자기의 계절에 태어나고 신강함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화로 설계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목의 기본 성정인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를 원하므로 열정적이고 추진력을 드러낸다. 이때는 성장기의 목이라 꽃을 피워 열매를 맺고 싶어하여 금의 극제를 꺼려한다. 봄에 싹이 나오므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 어려움을 모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생동감이 가득한 12운생의 장생과 같다. 따라서 자기 주관적이며 본인이 주도하고 싶어한다. 봄의 목은 자기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비견과 겁제의 역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써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의 내용은 차례로 읽어보시면 다들 이해 가능하시고요. 11페이지를 보시면 봄은 1년의 시작이고 새싹이 붙는 시기여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목이 봄에 태어나 생황하면 처세가 편안하고 반드시 장수한다는 표현처럼 자기 계절인 봄에 태어난 목일간은 여유가 있고 당당하며 담백한 성정을 지니고 있다. 일간이 목인 사람은 오행 중 유일한 생명체로 밝고 명랑하며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봄에 태어난 임묘진월의 목일간은 자신의 기운이 강해 신강한 사주로 구분하여 비견 겁제의 성장이 강해서
자기 본위적이고 고집이 세며 자존심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이 봄태생의 병화 정화일간, 이 앞부분을 약간 넘어가서 14페이지를 보시면 14페이지 중간에 화는 오행 중 유일하게 만질 수 없고 빛, 불, 에너지로 구분하여 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면보다 꿈과 이상을 향하는 정신적인 면을 추구한다. 봄의 계절인 임묘진월에 태어난 화일간은 인성의 기운이 강해서 기본적으로 강렬함과 뜨거움보다는 따뜻하고 포근한 성향을 갖는다. 오행 중에서 가장 기적이며 정신적인 면을 중시 여겨 꿈과 희망이 많다. 화 자체가 불이고 동적이며 밝고 열정이 있어서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우리가 봄의 태양을 생각하면 항상 그 따뜻함 그리고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그 기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봄태생의 무토, 기토일간 16페이지 맨 밑쪽을 보시면 토일간은 기본적으로 목이 자라야 한다. 관성이 작용하는 임묘진월에 태어난 봄의 토일간은 성장기부터 나무가 자라고 있다. 월주에 자리한 목은 나를 통제하는 관을 뜻한다. 따라서 봄의 토일간은 규율과 규칙을 중시여기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토의 기본 의무가 나무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봄의 토는 기본적으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 봄태생의 경금 신금일간 19페이지 그 밑쪽에 보시면 봄의 임묘진월에 태어난 금일간은 재성의 기운을 많이 받게 되어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다. 하지만 재물을 향하는 욕심이 지나쳐 문제가 되기도 한다. 봄의 금은 화의 극을 받아들여 생필품이나 보석이 되거나 수를 생성해서 식상을 추구해야 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화의 극을 받아들이면 규율과 규칙이 강한 조직 생활도 잘하고 수를 생성하면 식신의 일도 가능하므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봄의 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편재와 정제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봄태생의 임수, 개수일간 22페이지를 보시면 봄의 계절인 임묘진월에 태어난 수일간은 육친으로는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강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여 표현력이 좋으며 명랑하고 활발한 성향을 갖는다. 따라서 규율이 심하거나 간섭과 통제가 심한 조직생활보다는 본인이 주도하는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선량하며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봄의 수는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봄의 물은 그닥 메마르지 않아서 자기 역할을 다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름 태생의 일간의 심리 특성 25페이지 1. 여름 태생의 간목, 을목 일간 여름의 목은 양기가 강하여 발산하는 시기라서 휘어진 나무가 곱게 성장하며 양기가 너무 강하면 나무가 타버릴 수 있어 흉하다. 궁통부강 논목에서는 토가 붙어오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여름의 나무는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시기여서 열정적이고 분주하게 활동한다. 따라서 조상 수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맨 윗부분을 보시면 무더운 여름인 여름의 계절인 4, 5, 2월에 태어난 목일간들은 꽃이 스스로 활짝 피는 시기라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하고 대인지향적이며 밝고 활발하다.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여서 경쟁에 참여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때이다.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강해서 규율이 강한 조직이나 틀 안에 몸을 이끌고 심한 간섭이나 통제를 꺼리고 자유분방하며 개성이 강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목일간들은 기본적으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아주 강한 시기에 목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죠. 밑부분에 이 여름 태생의 병화 정화일간, 병화 정화일간은 자기 계절에 태어난 병화 정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겁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데 29페이지 그 중간쯤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여름인 사운 미월에 태어난 화일간은 자기 계절에 태어나 육친으로는 비경과 겁재의 기운이 강하다. 따라서 자신의 기운이 강하여 신강하며 당당하고 자기 주도적이다. 일간의 기운이 강해 수로 제압하기보다는 강한 힘을 설비하는 식신과 상관이 제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30페이지 그 3번 여름 태생의 무토 기토 일간, 여기에 대한 설명은 31페이지 밑부분을 보시면 여름 사오미월에 태어난 토일간들은 화기가 강한 시기여서 기본적으로 토의 역할이 중요하다. 토의 역할은 목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이때는 메마르고 가뭄이 드는 시기여서 수로 가뭄을 해결시켜주는 것이 좋다. 여름의 토는 재성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다. 그리고 하술이 좋고 활발하며 긍정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름의 토는 상당히 그 가뭄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하기 어려워서 이럴 때는 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써놨습니다. 그 밑에 4. 여름 태생의 경금, 신금, 일간, 여기에 대한 설명은 34페이지 위에서 한 3분의 1 지점을 보시면 양기가 강한 계절인 사오미월에 태어난 금일간들은 관성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의 금이다. 기본적으로 금의 역할이 어려워 토인성의 생조가 필요하다. 때로는 식상, 수로 관성화를 억제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신금은 이미 재련되고 가공되어진 보석이라 또다시 정화의 극이 필요치 않아 주변 환경에 민감한 편이다. 현관화의 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정을 드러내고 극단적 자존심을 표출하여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금은 상당히 물렁새라 관인상생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성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적어놨습니다. 35페이지 여름태생의 임수 개수일간, 이것은 이제 36페이지 밑부분을 보시면 사오미월에 태어난 수일간은 화기가 가장 강한 시기라서 언제 증발할지 몰라 기본적으로 여유가 없고 편견이 심하다. 육신으로는 재성의 기운이 강한 시기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만약 주변에서 일간을 도와주는 금이나 수의 기운이 자리하지 못하면 예민하고 까다로우며 신경질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수의 힘이 제일 약한 시기라서 인성 금의 생조가 필요하다. 특히 개수는 임수와 달리 기본적으로 물이 넉넉하지 않아 주변 환경에 더욱 민감하므로 비겁수와 인성 금의 생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름의 수일간에 도와주는 인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37페이지 가을로 넘어 들어가면 가을 태생의 일간의 진리 특성에서 4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부분에 가을에 결실의 계절인 가을철 신유수월에 태어난 목일간은 관성의 기운이 강한 때이며 열매를 맺어 숙성하고 수확하여 보관하는 시기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보다는 보수적이고 차분한 성향을 드러낸다. 또한 목이 금으로부터 직접 극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금생수 수생목으로 금과 목 사이를 소통시켜주는 인성 수의 생조가 필요하다. 수가 역할을 다하면 주변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들이고 규율과 규칙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가을철의 목은 더 이상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을 태생의 병화 정화 일간을 살펴보면 42페이지 밑부분을 좀 보시면 밑에서 한 3분의 1 지점에 보시면 화의 기운이 점차 약해지는 가을인 신유수월에 태어난 화일간은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가을의 햇살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노력한 것을 거두는 시기라서 개혁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보수적이며 사색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을 태생의 토일간들을 살펴보면 45페이지 밑부분을 읽겠습니다. 가을철 신유수월의 토일간은 결실을 맺고 수확하여 저장하고 보관하는 시기에 태어났다. 육신으로는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강하여 간섭이나 통제가 심한 조직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활동적이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좋다. 기본적으로 토의 기본 성향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다. 하지만 가을의 토는 만물이 결실을 맺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며 선량하고 차분하다. 이어서 가을 태생의 경금, 신금일간을 살펴보면 47페이지 밑에서 한 3분의 1 지점을 보시면 금이 강해지는 가을철 신유술월에 태어난 금일간은 자기 계절이라 당당하며 솔직하고 자기 주도적이다. 따라서 본인이 모든 일을 주도하려 하므로 자존심이 강하여 융통성과 유연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 시기에는 화의 극이 필요한데 화의 역할이 원활하다면 조직에 충성하고 의리가 있으며 책임감이 강한 성향을 드러낸다. 반대로 화가 없거나 약하면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떨어지며 자기 본의적 행동을 일삼게 된다. 하지만 화 대신 식상수가 걸맞게 구성되어 있으면 정신적이고 지적인 면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가을 태생의 수일간, 가을 태생의 수일간을 보시면 50페이지 3분의 1 지점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가을철 신유술월에 태어난 수일간은 인성이 작용하여 수용성이 많다. 따라서 간섭과 통제를 받아들이고 안정을 추구하며 대인관계가 원활하다. 가을철의 수는 메마를 일이 없어서 대체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차분하며 침착하고 느긋한 성향을 드러내는 편입니다. 요 외에 이제 겨울철의 일간을 살펴보고 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모든 만물의 시작이 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기가 가장 강한 시기라 상당히 사람들이 활발하고 얼른 언변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때는 빛의 힘이 약해지고 모든 과일이 결실을 맺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완숙기, 그래서 아주 침착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겨울은 모든 것이 응축되고 추워지는 때입니다. 저 움츠려드는 때라서 숙성, 보강, 저장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철 태어난 사람들은 보통 살펴보면 좀 냉정한 면이 있고 또 차분하고 조용한 편입니다. 제가 논문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써놓고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이 써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써놓고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사전을 공부하시고 통변을 하시는데 제 논문이 조금이라도